전 시간 강의에서는 우리가 스트링 객체에서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메소드들, 뭐 컨케이트에서 연결시킨다든지, 뭐 검색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길이의 정보를 알아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이어서 이제는 어떤 주어진 스트링에서 서브 스트링을 대체하는, 치환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한번 또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객체에 한번 생성된 스트링은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것도 문자 혹은 서브 스트링을 스트링 내로 삽입한다든지 덧붙이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이 대체하는 것도 실제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대체된 새로운 스트링을 리턴해 주는 거지, 원래 있던 스트링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치환하는 메소드를 replac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replace라는 메소드가 두 가지로 종류 있죠. replace와 replace all, 그리고 replace first, 이제 이런 게 있는데, replace라는 걸 보면은 이제 문자 두 개 주어주면은 old 캐릭터를 new 캐릭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내 모든 old 캐릭터를 new 캐릭터로 대체한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결과 반환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에요. 또 두 번째 리플레이스는 이제 캐릭터 시퀀스를 받아서, 두 개 다 캐릭터 시퀀스를 받아서 요 타겟을 리플레이스먼트로 치환한 스트링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내 타겟으로 명시된 문자 시퀀스와 일치하는 각 서브 스트링을 리플레이스먼트로 명시된 문자 시퀀스로 치환한다.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캐릭터 시퀀스는 인터페이스고, 스트링은 캐릭터 시퀀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예요. 스트링. 그래서 캐릭터 시퀀스 타입을 매개 변수로 갖는 메소드는 스트링을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링에는 캐릭터 시퀀스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캐릭터 시퀀스를 리턴해 주는 게 아니고 얘는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리턴을 해줘요. 자, 그다음에 이제 replace all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regular expression으로 주어진 것을 replacement로 바꿔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내 정규 표현식, 즉 regular expression으로 표시된 문자열과 일치하는 모든 서브 스트링들을 replacement라는 스트링으로 대체한 스트링을 리턴해 줍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잠깐 몇 가지 예를 들어줬죠.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eplace first는 뭐냐면, replace all은 모든 걸 다 교환해 주지만 얘는 이제 첫 번째 서브 스트링을 요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링으로 치환한 새로운 스트링을 리턴해 준다는 것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많이 중요한 건데, 스트링 간의 비교. 요 스트링과 요 스트링이 일치하느냐, 뭐 혹은 같냐, 어떤 스트링 내 다른 어떤 서브 스트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할 때 요걸 많이 쓰는데, 요 이제 end with, start with는 갖고 스트링으로 주는 서픽스, 프레픽스 주어지는. 그래서 요 이제 ends with라는 메소드는 서픽스라는 이제 스트링 매개 변수가 스트링 타입이죠. 서픽스라는 스트링으로 주어진 스트링으로 스트링이 끝나면 true를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start with는 prefix로 주어진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스트링이면 그걸 또 true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죠. 그 다음에 start with 이제 똑같이 하나 주는데, 얘는 요 prefix로 시작하는데 요 위치부터, 특정 offset이라는 위치부터 이제 prefix로 주어진 스트링이 존재하면은 true를 리턴해 준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쓰는 게 이제 compare to예요. compare to는 어떤 스트링이 요 매개 변수로 주어진 another 스트링하고 일치하는가, 같은가 하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어떤 스트링, 매개 변수가 아닌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스트링이 앞에 있으면, 이제 사전식이에요. 사전식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앞에 있으면 양수를 리턴해주고, 같으면 0을 리턴해주고, 어떤 스트링, 그게 매개 변수보다 뒤에 있으면 음수를 리턴해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값을 가지고 요게 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스트링이 이 매개 변수로 준 스트링과 앞에 있느냐, 같냐, 뒤에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주는 이제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compare to ignore 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하지만 compare to ignore case라는 것은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만 다르고 compare to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equals라는 걸 또 중요하게 많이 쓰는데 equals는 매개 변수로서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수가 언오브젝트라는 게 어떤 객체와 문자들의 순서가 동일한 스트링 객체면 true를 리턴해주고 그 역의 경우에도 true를 리턴해준다. 어쨌든 간에 그 오브젝트가 어떤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스트링하고 그 인수하고 이거랑 같든 이게 인수랑 같든 간에 그 스트링 객체가 서로 동일하면은 true를 리턴해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 매개 변수가 주어진다.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라는 타입은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스트링이 들어와도 좋고 다른 게 들어와도 좋고요. 오브젝트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긴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equals는 여러 군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와도 받아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quals ignore case는 equals하고 똑같은데 얘는 이제 매개 변수를 스트링으로 준다는 거가 좀 다르지만 얘는 이제 똑같아.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그 위에 있는 equals 오브젝트와 동일한다. 근데 이제 중요할 점은 여기서는 위에서는 equals는 오브젝트로 주어지지만 매개 변수가 여기는 매개 변수가 스트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region matches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region matches는 그 어떤 스트링에 명시된 영역이 인수로 주어진 스트링의 명시된 영역이 그 어떤 스트링으로 주어진 영역과 인수로 주어진 영역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영역별 테스트란 영역이 일치하는지 전체 스트링이 같은지가 아니고 그 스트링의 일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스트링의 시작은 t offset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요 스트링 주어진 스트링의 그 t offset부터 인수로 준 스트링 other의 시작은 요 스트링의 시작은 5 offset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길이가 주어진 스트링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치하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길이가 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그 리스트 스트링 내가 어떤 스트링이 있는데 걔를 요거하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는 게 요 스트링의 요 번째 위치부터 요 길이만큼 어떤 스트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스트링의 요 영역하고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은 리전 매치스인데 얘는 변수를 하나 더 매개 변수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이그노 케이스라는 거. 요 이그노 케이스라는 걸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이그노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테스트할 거냐, 대문자 소문자를 그냥 구별하지 않고 테스트할 거냐, 동일 영역 테스트를 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그노 케이스가 true이면 대문자 소문자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말고 영역 비교를 하라는 거고 이그노 케이스가 true, false로 주어지면 그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그 영역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치스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스트링이 주어 인수로 주어진 스트링 타입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주어진 그 스트링 형태하고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해서 일치하면 true를 리턴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은 그 어떤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그 문자열이 www로 시작하는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quit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행 예가 이제 여기 주어졌죠. 실행 예가 이제 따따따 문자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따따따 google.com을 딱 입력을 했으면은 google.com은 따따따 google.com은 www로 시작합니다라고.
그다음 또 입력하세요 했을 때 naver.com 이렇게 하면 이거는 www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퀴치면 이제 종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니까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저 우리가 했던 스캐너 객체를 키보드로부터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문자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sc.next 하면 next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next 메소드는 스트링을 입력한다고 그랬죠. int를 받으려면 next int, double을 받으려면 next double, float를 받으려면 next double, long을 받으려면 next long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받아가는데 그건 스트링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아서 요 스트링에 요 받은 스트링하고 요 퀴트하고 요 스트링하고 equals 같냐 테스트해서 그렇게 추르면 이제 브레이크해서 요 while loop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브레이크해서 끝내라는 얘기 퀴트하면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요 스트링이 matches 아까 요 우리서 여기서 matches 할 때 요 스트링이 regular expression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요 받은 스트링이 regular expression 표현으로 regular expression으로 주어진 그 스트링들의 집합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면은 이제 true를 리턴해 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regular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요 해주고 앞에 요거는 null이라고 그랬죠. null 같은 게 이제 요거 앞에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따따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뒤에 뭐 백슬래시는 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괄호도 있어도 좋고 점도 있어도 좋고 뭐 플러스도 있어도 좋고 이런 것들이 뒤에는 뭐 있는지 상관없다. 그러나 앞에는 무조건 따따따고 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따따따 이렇게 되고 요 뒤는 뭐가 있어도 좋고 점이 있어도 좋고 뭐 백슬래시가 있어도 좋고 뭐 괄호가 있어도 좋고 뭐 플러스가 있어도 좋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래 가지고 그 앞에 어쨌든 따따따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요게 매치스 해 갖고 이게 true면은 따따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 하든 안 하든 끝나고 나면 다시 while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서 또 문자 입력을 또 받죠. 그래서 퀴시 되면 빠져나갈 거고 아니면 또 이 따따따로 시작하느냐 하는 걸 테스팅해서 또 테스팅하면 시작합니다. 아니면 시작하지 않습니다라고 출력을 내주는 그런 이제 그 예제입니다. 여기 이제 매치스를 쓰고 있는 거죠. equals하고 매치스를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예는 이제 그 region 매치스를 쓰는 예인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 region 매치스 예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 region 매치스는 어떤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어떤 스트링의 이 영역 어떤 이 리전을 어떤 다른 스트링에 이 리전하고 매치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가 뭐냐면은 search me라는 이제 스트링 green eggs and ham이라는 게 있고 요 안에서 eggs라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length라는 우리 스트링 클래스가 갖고 있는 그 액세스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 정보를 얻어내는 그래서 length를 하면은 이제 search me length는 search me의 스트링의 length니까 1, 2, 3, 4, 5, 6, 7, 8 18인가 그렇네요. 그 다음에 find me length는 eggs니까 이거 4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불리한 found는 첫 번에 이제 못 찾았으니까 처음에 false로 놓고 자, for loop을 돌면서 여기 이제 green eggs and ham 이란 스트링하고 여기 이제 eggs라는 이제 서브 스트링인 자, 첫 번째 거 서로 비교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치 그 비교를 할 때 어쨌든 그 요 네 개니까 요 네 개의 랭스를 뺀 거까지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 이유는 해봐야 길이가 안 맞으니까 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search me length에서 find me length를 뺀 것까지 0에서부터 거기까지만 찾아라는 얘기죠. 그 길이까지만. 자, 그래서 뭘 하냐면 search me에서 search me length 이게 search me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find 요게 이제 search me고 요게 이제 find me죠.
요 find me. 그래서 search me 스트링에서 요 find me 스트링의 0번째부터 find me length 요 그러니까 4죠. 0부터 4 사이에 4 사이까지를 요 search me는 0부터 해서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search me는 0부터 찾고 얘는 0 여기 0부터 이제 4개를 찾는 거죠. 4개를 이제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게 맞고 이제 이 안에서 다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면 요 리전 매치스가 다 알아서 다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요 에그스가 요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제 true를 주겠죠. 그래서 if하고 요 true를 리턴해주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find를 true로 해줘라. 그리고 그 search me rank 스트링의 서브 스트링 중에 그 i 번째부터 i 플러스 find me length 사이에 이제 그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전 매치스는 이제 이 원 스트링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고 요 찾아야 할 서브 스트링은 이제 0번째부터 해서 요게 안 맞으면 이제 그 다음 거 찾아갈 겁니다. 그 전번에 한번 예를 한번 그런 거 들었죠. 그러나 그런 짓을 요 리전 매치스란 메소드 안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에그스가 어쨌든 요 안에 들어 있으면 찾아서 리전이 매치가 나오면 true를 세팅 시켜주고 그 프린트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서 search me의 서브스트링 요것을 이제 찾아서 에그스를 찍어줄 겁니다. 찍어주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만약 이제 search me가 false면은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또 찾아 들어가죠. 또 찾아가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비교를 또 해봐라. 여기하고 이제 얘랑 비교를 해서 또 없으면 그 다음엔 얘하고 또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해보니까 이제 있다는 걸 이게 찾아겠죠. 그래서 리전 매치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만 증가시켜 줄 필요 없이 전번에 찾을 때는 for loop이고 또 여기서도 안에서도 또 for문을 썼는데 그 리전 매치스 안에서 알아서 찾기 때문에 그 우리가 유용하게 요걸 하나를 쓰므로 해서 간단하게 서브스트링을 탐색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리전 매치스라는 예를 이제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유용한 메소드들을 살펴봤고, 이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한번 그 주어진 메소드들을 한번 이해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건 이제 스트링 클래스하고 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각각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할 때 얘기했듯이 그 스트링 클래스는 그 스트링 객체 한번 생성되면 그 스트링 객체 안에 있는 스트링 내용들을 수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만 그 뭐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리턴 시키고 안에는 원 스트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는 내부에 있는 스트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서트 할 수도 있고 어펜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스트링 객체하고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스트링 빌더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가변 길이의 배열을,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그 스트링이 이제 줄었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배열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배열을 버퍼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객체의 스트링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트링의 길이와 내용은 이제 내부의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트링 빌더를 사용함으로써 코드가 단순해지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든지 혹은 성능 면에서 우수할 수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한 스트링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서 하는 게 유용할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트링 객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넘버라는 클래스인데, 넘버라는 건 이제 수죠. 이게 이제 클래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기본 타입 대신에 그 객체로서, 그 참조 타입으로서 객체의 개념을 가진 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런 태를 위해서 자바는 그 각 수의 기본 타입의 수에 대항하는 그 객체 클래스들을, 그 API 클래스들을 대응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래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랩이라는 건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죠. 그래서 래퍼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는 기본 타입에 대응하는 참조 타입의 객체랍니다. 객체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불리안이라는 기본 타입이 있는데, 이제 앞에 것만 대문자로 바꿔 쓰는 겁니다. 불리안이 기본 타입이 있다면 이 불리안에 대응하는 대문자로 쓴 불리안, 요건 이제 클래스예요. 클래스로서 불리안 클래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불리안 기본 타입의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래퍼 클래스. 근데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불리안이란 클래스. 그다음에 바이트란 기본 타입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바이트라는 래퍼 클래스를 지원해주고 있고, 캐릭터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캐릭터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타입에서는 CHAR만 쓰지만 이 문자 클래스, 즉 캐릭터 클래스는 전 약지 CHAR만 쓰지 않고 대문자를 포함해서 캐릭터라고 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플로트, 인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그 래퍼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에 대해서는 요 대문자, 숏에 대해서는 숏, 더블이라는 이게 대응하는 다 클래스, 기본 타입에 대응하는 그 래퍼 클래스들, 요거 클래스를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얘들은 그 수도 포함하지만 그 수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까지 지원해주는 클래스들이에요. 이거 불리안을 가지고 메소드를 조작하는 메소드들, 뭐 바이트 값을 가지고 조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이제 박싱이라는 말하고 이제 오토 박싱, 자동 박싱, 그다음에 언박싱 혹은 자동 언박싱 말이 있는데, 박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본 타입, 우리가 어떤 인티저라는 기본 타입, 요 기본 타입을 그 요거에 대응하는 래퍼 클래스로 변환하는 거를 우리가 박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타입을 그거에 대응하는 래퍼 클래스로 변환해 주는 거를 그 박싱이라고 그러고, 자동 박싱은 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그 프로그래머가 그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경우 자동 박싱이라고 그래요. 오토 박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어떤 기본 타입을 보다는 어떤 때는 참조 타입으로 하는 그 수 객체가 필요한 거는 그런 수의 객체의 색 객체가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메소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박싱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떤 경우 이제 우리가 객체로서 필요한 게, 객체로서의 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 타입으로의 수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래퍼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를 그에 대응하는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언박싱한다고 해요. 즉 어떤 기본 타입 불리안에다가 래핑을 해서 박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싱하면 이렇게 이제 변환한다. 거꾸로 세워 있던 박스를 벗겨내면은 이제 기본 타입으로 간다 해서 이건 언박싱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동 박싱 혹은 자동 언박싱 얘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기본 타입을 그 래퍼 클래스로 알아서 변환해주고, 또 래퍼 클래스들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걸 이제 자동 박싱, 자동 언박싱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자동 박싱, 자동 언박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이 넘버라는 클래스를 보면은 그 밑에 하위 클래스로 바이트, 더블, 플로트, 인티저, 숏, 롱, 뭐 캐릭터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캐릭터는 넘버랑 다르죠. 그다음에 불리언도 다르고,
그래서 요 바이트, 플로트, 인트, 롱, 숏, 더블 이렇게 6개의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요 각각의 래퍼 클래스들은 넘버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요걸 보시면 자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래퍼 클래스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즉 기본 타입 대신에 넘버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기본 타입이 아닌 객체 타입을 인수로 요구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요. 어떤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서 항상 객체 타입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객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럴 경우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 타입을 래퍼 클래스로 변환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타입 대신에 그때는 넘버 타입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매개 변수로서. 이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통 객체 타입으로 래퍼 클래스들이 지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티저 같은 클래스에는 맥스 밸류, 민 밸류 등과 같이 클래스에 정의된 상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티저의 가장 큰 수가 뭐냐? 인티저가 제공해주는 가장 작은 수가 뭐냐 하는 것은 그 클래스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 필드로 상수로서 이런 상수를 사용하고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고 싶을 때 객체 타입을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객체 타입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클래스적인 메소드 이런 유용한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 이제 이 객체 타입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혹은 어떤 객체 타입을 다른 객체 타입으로 변환하는 그런 클래스에 정의된 유용한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이 넘버 객체의 값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건 메소드에 바이트 밸류, 숏 밸류, 인트 밸류, 롱 밸류, 플롯 밸류, 더블 밸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트라는 그 래퍼 클래스에는 바이트 밸류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숏이라는 그 래퍼 클래스는 숏 밸류. 그래서 인티저 래퍼 클래스는 인트 밸류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인트 밸류 요 알아두세요. 그냥 플롯 밸류, 롱 밸류, 인트 밸류 이렇게 그 기본 타입의 값을 붙인 밸류를 붙인 메소드는 그 객체 타입의 값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그 각 래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밸류 어브라는 게 있는데 그건 거꾸로예요. 기본 타입을 이제 객체로 바꾸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컴페어 투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페어 투를 각각 이제 래퍼 클래스들이 바이트 래퍼 클래스는 바이트 값을 가지고 비교해주는 컴페어 투 메소드 이건 더블 가지고 비교 플로트 가지고 각각의 래퍼 클래스들이 가지고 컴페어 투 메소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객체를 인수로 주어진 다른 넘버 객체와 비교할 경우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반환값은 인트예요. 그게 이제 작으면 마이너스, 같으면 0, 크면 양수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그 반환 타입은 인트 값을 이제 반환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equals라는 이 동일하냐 동일성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메소드. 그래서 넘버 객체가 인수로 주어진 객체와 같은지 테스트해서 그 인수가 널이 아니고 동일 타입으로 동일한 수를 타입이 같고 또 수의 크기 값도 같으면 true를 리턴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브젝트를 매개 변수로 받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매개 변수로 받으면 그 하위 클래스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유용한 메소드, 그 스트링 쪽에서도 이 컴페어트는 제공해주고 있었죠. 이 컴페어트라는 게 상당히 많은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메소드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티저 클래스가 그 지원하고 있는 유용한 메소드, 그러니까 인티저 래퍼 클래스죠. 다른 래퍼 클래스도 동일하게 이제 메소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근데 보면 대부분이 스태틱이죠. 요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투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걸 제외하는 나머지 것들은 다 대부분이 스태틱 메소드다. 스태틱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정적 메소드라고 하죠. 스태틱 메소드. 그래서 인티저 클래스 인티저를 리턴해주고 얘는 정수를 기본 타입 리턴해주고 얘는 스트링 리턴, 스트링 타입 리턴, 스트링 타입 리턴 이건 객체 래퍼 클래스로 리턴해 주는 거. 요 밸류 오브라는 거, 요 오브자가 붙은 거. 우리 이제 요 인티저 기본 타입으로 주어진 걸 객체 타입으로 변환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된 정수 타입의 값을 포함하는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 준다. 요거는 이제 이 명시된 스트링 값을 포함하는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으로서 123 이렇게 하면 요 스트링의 값 123을 이제 정수로 바꿔서 그걸 포함하고 있는 정수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하고 이제 레딕스 이건 진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떤 스트링으로 뭐 245 이렇게 적어주고 뭐 여기다가 뭐 2 적어주면 요 수를 이진법으로 변환해가지고 변환한 수를 포함하고 있는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to 스트링은 뭐냐면 요 정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o 스트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수 356 이렇게 수를 적어주면 얘는 리턴해 줄 때 356 해서 스트링을 변환해 줍니다. 스트링 356을 해요. 스트링 356과 숫자 356은 다르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많이 쓰는데 파스인트는 뭐냐면 스트링으로 주어진 그 수를 스트링 인수로 받은 스트링을 10진 정수로 변환해서 리턴해 주면 파스인트. 예를 들어서 파스인트에서 요 이제 스트링 줄 때 123, 123 이렇게 주면은 요거를 정수 123으로 변환해 줍니다. 숫자 123. 키보드로 123을 치면 그 숫자 123을 받은 게 아니고 문자들의 열로서 들어오는 1, 2, 3이에요. 그걸 이제 123이라는 정수로 바꿔주는 게 이제 파스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수 타입을 리턴해주고, 파스인트는 그 인트하고 요 레딕스 받는 거는 요 스트링으로 주어지는 그 넘버들을 숫자들을 그 나열을 요걸 이제 이진수로 바꾼다. 요게 이진수, 뭐 10진수, 2진수, 8진수, 6진수 스트링을 이거 다 10진수로 바꾸. 요게 주어진 게 뭐 2, 4, 1 해갖고 이게 6 아니 8진수. 이래 놓으면 이제 이걸 요게 이제 8진수라는 걸 의미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10진수로 변환해서 정수로 해서 그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리턴 값은 그 정수 타입이 된다는 기본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스트링이 몇 진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요거 아까 여기서도 요 스트링이 요 진법으로 주어진 요 숫자들의 나열을 그 10진수로 변환해서 인티저 객체로 리턴해 주는 거죠. 아까 내가 요것이 요거진법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요게 요거진법인데 요게 요거진법으로 주어졌을 때 요걸 10진법으로 변환한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 준다. 요 여러분들 요 파스인트는 제법 잘 씁니다. 요거는 뭐 굳이 꼭 필요할 때 쓰는 거고 파스인트는 그러면 더블이라는 클래스는 파스 더블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파스 더블에서 이렇게 놓고 112.34 이래 주면은 요 12.34라는 스트링으로 주어진 것을 12.34의 더블 숫자로 변환한 더블 수를 그래서 더블 타입의 기본 타입 더블의 기본 타입의 더블 타입 수를 반환해 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디코드라는 거는 요 디코드는 여기서 인수로 받은 스트링을 정수로 변환한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인수는 이제 10진수, 8진수, 16진수 스트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스트링을 받을 때 뭐 이제 그냥 적어주면은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주고 이제 요게 뭐 0x 뭐 1, 3, 4, 6, 5 뭐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이제 16진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0부터 시작하는 걸 들어오면 8진수가 들어온다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준다. 그에 맞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것이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것 외에도 더 있지만 그 중요한 메소드들이고 또 더블도 똑같아요. 요것만 더블로 다 바꿔주면 돼요. 요 더블로만. 그리고 파스 더블, 투 스트링 갖고 요 더블 밸류 오브 더블 밸류 오브 요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블 타입의 클래스, 그다음에 뭐 플로트 타입의 클래스 다 이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파스 플롯을 갖고 있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